나이가 들어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가을의 노을처럼 인생의 황혼기도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쓸쓸함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은 때때로 친구나 가족의 웃음소리로 잠시 물러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고요히 다가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만들죠. 그렇게 50대의 문턱을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봄날의 꽃처럼 피어나는 희망이 있지만 동시에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움과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 결심은 때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느 50대의 씨가 재혼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늦봄의 기운이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안던 시절. 이 씨의 삶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젊은 날, 이 씨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서둘러 결혼의 꽃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는 결혼과 동시에 알게 되었다. 빠르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더 빠른 이혼으로 막을 내렸고, 그로부터 이 씨는 오랜 세월을 혼자서 보냈다. 이 씨의 일상은 평온했다. 직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취미 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때때로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외로움이 이 씨를 찾아왔다. 이런 외로움은 누군가와의 따스한 대화, 사랑하는 이와의 깊은 유대감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50대의 문턱을 넘기 직전 이 씨는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매력적인 외모와 자상한 태도로 이 씨의 외로운 마음에 봄바람처럼 다가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이 씨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움트기 시작했다. 김 씨와의 만남은 이 씨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씨의 재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는 이 씨가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을 축하했지만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게 이 씨에게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늦봄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이 이 씨의 마음속 소리로 들려왔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다. 김 씨와의 만남이 이 씨에게 다시금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 씨는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항해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 재혼 결정 후 이 씨와 김 씨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김 씨는 이 씨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 씨는 그런 김 씨에게 매일같이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 잘해줄게요.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의 관계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씨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 씨에게 재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조언했다. 그들은 이 씨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다.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다운 행사였다.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한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도 이 씨는 김 씨의 모습에서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얼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니야.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김 씨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드러나는 갑작스러운 차가움이나 거리감은 이 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재혼 후 이 씨와 김 씨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씨는 김 씨의 성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건은 어느 평온했던 저녁 식사 도중에 발생했다. 김 씨는 이 씨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금세 큰 다툼으로 번졌다. 이 음식 뭔가 이상해? 넌 항상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만드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많이 이상해요? 정성? 이게 정성이라고? 내가 이런 맛을 기대하고 집에 온 줄 알아? 이 씨는 김 씨의 날카로운 말에 당황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준비했을 뿐인데 김 씨의 반응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오늘따라 왜 그래요?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인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난 이제 너가 만든 음식 질려버렸어. 알겠어? 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항상 같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이 씨는 김 씨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 씨는 더 격렬해졌다. 어딜 가? 내 말이 끝나지 않았잖아. 얼른 다시 앉아. 이 씨는 순간적으로 김 씨의 눈빛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느꼈고, 그것은 이 씨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은 김 씨가 이 씨에게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이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김 씨에 대한 이 씨의 신뢰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종종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 분노는 이 씨에게도 향하기 시작했다. 일하고 온 남편한테 밥 좀 맛있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다시 차려와. 이 씨는 처음에는 김 씨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싶었던 이 씨는 김 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김 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사랑과 인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씨는 자신이 깊은 오류에 빠졌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이 씨는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애썼다. 김 씨의 폭력적 성향이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이 씨의 삶은 눈에 띄게 어둡게 변했다. 처음엔 사랑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이 씨였지만, 이제는 김 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의 깊은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 씨의 폭력적 행동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의 분노는 가정 안팎에서의 사소한 일들로 인해 촉발되었다. 김 씨의 폭발적인 분노는 이 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씨는 김 씨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김 씨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점점 더 김 씨에게서 격리되어 갔다.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이 씨가 친구들과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김 씨는 이 씨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심지어 이 씨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도 통제하려 했다. 이 씨는 김 씨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며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재혼을 하고 난 뒤부터 이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희생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랑과 행복을 찾고자 했던 초기의 희망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변했다. 이 씨는 재혼 결정을 되돌아보며 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의 통제와 감시는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김 씨는 항상 이 씨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이 씨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했다. 내 허락 없이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 알았어? 마침내
이 씨는 더 이상 김 씨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씨의 결단은 김 씨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힘을 내는 것이었다. 이 씨는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의 폭력적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준비했다. 이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주며 이 씨의 옆에서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이 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여 김 씨로부터 겪은 폭력에 대해 상세히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씨에게는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이 씨는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혼의 결정은 한 조각의 가벼운 낙엽처럼 대해선 안 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경험을 뒤돌아보며 거기서 느낀 부족함만을 메우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더 화려한 파트너를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며 재산을 중요시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초반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더 빛나 보이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한 일시적인 만족감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점이 새롭게 발견되었다기보다는 알고 있었지만 간과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부딪히면서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혼을 결정할 때는 이전 관계에서 경험했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좋아 보이는 조건들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 사람과의 삶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양쪽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재혼은 결심하기 전에 자신이 일상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재혼은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에 대해 생각하거나 재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생각하며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